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제가 여러 번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는 무기 수출이 주요 산업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무기는 우리군이 중심이 되어서 그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개발하는 게 아닌 바로 업체가 중심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팔릴 만한 무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무기 개발은 우리 군의 필요가 아닌 우리 업체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화의 천무 2.0과 천무 3.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무 2.0과 천무 3.0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대함탄도미사일과 그리고 탄도미사일로 운반되는 자폭형 무인기를 개발한다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 사업들은 우리 군이 필요해서 개발을 할 것을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우리 한화에서 천무의 수출을 위해서는 이런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하겠다는 무기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천무 2.0은 우리나라의 해병대, 그 중에서도 서북도서에도 꼭 필요한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천무 3.0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이미 우리는 비닉사업, 그러니까 기밀사업으로 전술탄도미사일 3와 그리고 이 전술탄도미사일 3를 탑재하기 위한 천무 3를 개발하고 있고, 이 전술탄도미사일 3도 바로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탄도미사일 탑재 배회폭탄을 운반하는 미사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이미 탄도미사일로 운반하는 배회폭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천무3와 전술탄도미사일 3는 절대로 다른 나라에는 판매할 수는 없는 무기입니다. 우선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전술탄도미사일 3는 기존 우리나라의 전술탄도미사일들이 전부 직경 600mm 크기의 미사일인 것에 반해서 직경이 900mm로 증가했고, 그리고 천무3도 기존 천무보다 훨씬 대형화되어서 현무포 탄도미사일의 발사 차량을 기반으로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는 누가 봐도 MTCR 위반이고, 그래서 절대로 다른 나라에는 판매를 할 수가 없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한화에서 다른 나라에도 판매할 수 있게 탄도미사일 운반 배회폭탄을 만드는 게 바로 천무 3.0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무 2.0과 천무 3.0은 우리 군의 요구에 의해서 개발되는 무기가 아니라 순수하게 한화가 천무를 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개발하는 무기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우리 업체들은 우리 군의 소요제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군의 소요제기가 없다고 해도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자체적으로 무기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업체들이 군의 소요제기가 없다고 해도 자체적인 무기를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개발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문제는 바로 무기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는 우리 방산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들여서 무기를 개발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개발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2021년에 설립되고, 바로 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굳이 군의 소요제기가 없다고 해도 업체의 제안을 받아서 수출용 무기의 개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보다는 업체 스스로가 자체적인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대폭 높아졌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업체의 자체적인 무기 개발에는 업체들에게도 상당히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원해주는 개발비는 전체 개발비에서 최대 50%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업체 스스로가 충당을 해야 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나마 우리나라 방산업체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규모가 있어서 어느 정도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한화가 중심이 되어서 자체적인 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레드백 장갑차이죠. 결론은 레드백 장갑차는 우리 군의 소요제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화가 해외 업체들과 협력해서 자체적인 예산으로 개발을 했고, 그래서 호주에 수출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화 말고는 우리의 다른 방산업체들은 특히 개발자금 문제 때문에 자체적인 무기 개발을 활발하게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LIG였습니다. LIG는 한화 못지않게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지만 자금력이 부족해서 자체적인 무기 개발에 상당히 소극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항상 자체적인 무기 개발에 소극적이었던 LIG에서 자체적으로 미사일 2가지를 개발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할까 합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비즈한국의 김민성님 기사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번 달인 7월 10일에 제5회 항공유도무기 항공전자 발전 세미나가 대전에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LIG는 250파운드 소형 모듈형 미사일과 그리고 1000파운드 모듈형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 미사일들은 어떤 미사일이냐라고 했을 때, 우선 250파운드 미사일을 설명을 하자면 250파운드는 킬로그램으로 이야기하면 대략 113kg입니다. 대표적인 250파운드급 무기를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운용하고 있는
SDB 유도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LIG가 개발한다는 250파운드 유도폭탄도 미국에서 개발한 SDB2와 비슷하다고 이야기되고요. 그럼 SDB2가 어떤 미사일이냐라고 했을 때 이 미사일도 좀 계보가 복잡한데요. 원래 구레이시온, 현 RTX가 헬파이어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서 JAGM이라는 새로운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JAGM은 결론은 밀리파 레이더와 연령상 시커, 그리고 반능동 레이저 유도까지 가능한 미사일이었는데요. 바로 이 JAGM의 시커를 활공폭탄에 장착을 해서 개발한 게 SDB2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바로 이 SDB2로 매버릭 미사일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LIG가 개발한다는 미사일은 SDB2보다는 훨씬 고도화된 미사일이고요. 미사일 앞부분의 시커도 모듈식으로 만들어서 교체가 가능하고 추진장치도 아예 추진장치가 없는 활공식도 가능하고 그리고 추진장치를 탑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체는 탄소 복합재로 만들어서 경량화와 스텔스를 한다고 하고요. 미사일 앞부분을 모듈식으로 만들어서 아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고 합니다. 연령상 탐색 모듈부터 디코이 모듈, 타격용 모듈, 전자전용 모듈, 통신중계용 모듈, 감시 정찰용 모듈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인전투기에 준하는 AI를 미사일에 탑재를 해서 무인전투기가 하는 임무를 대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스텔스 능력까지 탁월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말로만 들어보면 이런 걸 개발하는 게 가능하겠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한 기술들입니다. 우선 미사일의 앞부분을 모듈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전투기용 AI도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 하나의 전자칩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형 미사일에도 탑재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론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가능할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도의 AI 칩은 상당히 비싸고 그래서 소모성 미사일에 탑재한다는 게 가능은 하겠지만 그 가격을 생각했을 때 실제로도 가능할지는 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개발도 상당히 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미사일은 우리 군의 소요로 개발되는 게 아닌 LIG가 자체적인 예산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빠른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올해인 2025년까지 개념을 정립하고 2028년까지 시제 미사일의 제작을 끝내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게 가능하다면 정말 꿈의 미사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특히 미사일의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하거나 개발할지도 모르는 거의 모든 전투기. 그러니까 유인 전투기는 물론 무인 전투기. 심지어는 저번에 카이가 무인기 항공모함용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6톤급 무인 함재기에 내부 무장창에도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개발되면 우리의 무인 전투기들의 주력 무장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미 수출하거나 앞으로 수출할 FA-50과 KF-21의 주력 무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카이가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6톤급 무인 전투기에는 정말 적절한 무장이 될 것입니다. 카이가 개발하고 있다는 무인 함재기는 최대 이륙 중량이 6톤에 무장 탑재량이 최대 800kg인데 내부 무장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작은 전투기에 탑재 가능한 무장은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다면 정말 혁신적인 무장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정부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체 단독으로 개발하는 거라 개발 진행도 엄청나게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장은 바로 1000파운드급 미사일인데요. 1000파운드면 킬로그램으로 하며 대략 453kg으로 비견되는 미사일로는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사가 개발한 NSM 대함미사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은 대함 타격 버전과 대지 타격 버전으로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한 대함미사일들이 전부 레이더 유도 방식이어서 적함선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레이더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스텔스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모델은 NSM 미사일과 똑같이 적외선 탐색기를 시커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함 버전도 레이더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적에게 포착될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적함은 이 미사일에 피격될 때까지도 미사일의 접근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미사일은 우선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지상형을 개발하고 2029년부터 2032년까지는 항공기 탑재 버전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분명 지금의 LIG의 기술력으로는 이런 미사일들을 개발할 만한 기술력은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제가 이 미사일들을 미국의 SDB2나 노르웨이의 NSM 미사일과 비견했지만 그 성능은 고도의 AI를 탑재하고 복합재 소재를 사용하는 등 아주 높은 스텔스 성능까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SDB-2나 NSM 미사일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고 심지어는 무인 전투기에 비견할 만한 능력의 미사일이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LIG가 이런 미사일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못했던 건 LIG가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결론은 군의 소요제기가 없는 이상은 이런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LIG 스스로도 상당한 개발비를 출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항공기 탑재 시험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는 없고, 그래서 단순하게 지상에서만 운용하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비용이 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화에 비해서 자금력이 부족한 LIG는 지금까지는 이런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개발하는 건 좋은데 과연 LIG에 이런 걸 개발할 자금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마침 이것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소식이 한 가지가 또 나왔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농협은행에서 3년간 무려 1조 5천억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LIG에 해주겠다고 LIG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이 자금이 전부 무기 개발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지금 이미 LIG에서는 미사일 생산 전용 공장이나 CIWS2 생산 공장 등 무기 생산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막대한 투자에 들어갔고, 아마 1조 5천억의 상당 금액은 바로 이런 시설 확충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자금의 상당 금액은 바로 LIG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무기 개발비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LIG가 갑자기 기존까지는 자금력이 부족해서 과감하게 하지 못했던 자체적인 무기 개발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런 농협은행의 금융지원 때문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LIG는 과거와 달리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총알도 마련되었다는 뜻으로, 그렇다는 건 실제로 거의 환상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재원만 들으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을 정말 LIG 스스로가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건 지금 LIG가 개발하겠다고 하는 250파운드의 미사일과 그리고 1000파운드의 미사일은 우리 군의 요청이나 소요제기가 전혀 없던 무기들입니다. 당연히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 군에서 도입할 계획도 전혀 없는 무기이고요. 그러나 이 무기들이 지금 LIG가 말하는 대로 나온다면 정말 세계 최고의 성능이고, 이 무기들이 나온 다음에도 정말 우리 군이 구매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저는 우리 군을 상대로 쌍욕을 해줄 수밖에는 없을 정도의 무기입니다. 분명 이 무기들은 우리 군이 소요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군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무기들의 개발 일정이 정말 지금까지 우리나라 무기 개발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선 250파운드 미사일은 올해인 2025년까지 개념을 연구하고 2028년까지 실물 미사일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0파운드 미사일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지상형을 개발하고 2029년부터 2032년까지 공중형을 개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비슷한 무기를 우리 군이 소요를 제기한다면 얼마의 개발 시간이 필요할까요? 솔직히 우리 군의 무기 개발 기획 능력으로는 이런 무기를 개발하자고 기획할 능력도 없습니다. 결론은 이런 무기를 기획할 수 있었던 건 LIG가 그만큼 기술력이 있고 그리고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코 우리 군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군은 이런 무기를 소요제기도 하지 못할 것이며, 만일 이런 무기를 소요제기를 했다고 해도 장기 계획에 포함시켰다가 중기 계획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각종 절차를 거치고 나면 무기 개발을 시작하는 것만도 3년에서 4년은 좋게 걸릴 것이고, 또 개발 과정도 선행 개발을 거치고 본 개발로 넘어오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 좋게 7년에서 8년 정도 개발 기간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만일 이 무기를 우리 군이 소요를 제기해서 개발한다면 못해도 10년, 평균적으로 개발하는데 15년 정도는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LIG의 개발 일정은 이런 복잡한 과정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군은 이런 무기의 소요를 제기할 만한 기획 능력도 없지만 서로 소요를 제기한다고 해도 실제 무기가 등장하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앞으로는 군에서 소요를 제기하지 말고 업체가 소요를 제기해서 나라에서는 개발비만 대주고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나라의 무인기 개발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무인기들은 개발하다가 이미 세계적 흐름에서는 뒤떨어지는 무인기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기라는 건 최고 성능의 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기가 언제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지금 LIG가 개발한다는 무기들이 20년 뒤에 나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기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업체가 무기의 소요를 제기하고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들의 규모가 커진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결론은 우리의 방산업체들은 기존까지는 우리 정부, 그러니까 우리 군의 소요만을 바라봤고, 그래서 우리 군이 소요를 제기하고
정부에서 돈이 나오면 그걸로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단순한 무기만을 개발했고, 개발 과정도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업체들이 무기 수출을 많이 하면서 몸집을 키우고 있고, 이번에 농협은행에서 LIG에게 금융 지원을 해준 것처럼 막대한 투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자금력과 자체 개발 능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자체적인 무기를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발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방산업체들의 규모가 커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방산업체들의 규모가 커져야 자체적인 자금력도 커지는 것이고, 그럼 자체적인 무기 개발 능력도 커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방산업체들도 규모가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업체들에서 정말 여러 가지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것이고, 그리고 무기 개발도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LIG가 개발한다는 말도 안 되는 성능의 미사일이 마음에 드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